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가장 잘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요, 2025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유효합니다. 규제랑 유동성 위기라는 이런 혹독한 시련들, 지난 과거 역사 패턴 봤을 때 수천 개의 알트코인을 멸종시킨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라는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상위 포식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진화는 잔인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리플 XRP처럼 진화의 결과물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상장 폐지돼버린 알트코인들처럼 도태의 흔적이신가요? 이번 영상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이 디지털 다윈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팽창과 투기가 판치던 시대가 막을 내렸고, 여기서 살아남은 이 소수의 강자들만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 2025년 말 현재 이 수천 개에 달하던 알트코인들은 대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고요. 오직 세 가지의 자산만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들이 이미 예견이 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선 일찍부터 대다수 알트코인은 결국 사라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과장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 4분기 이때 일어난 사건들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냉혹한 현실로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초였죠. 이 암호화폐 시장을 덮쳤던 전례 없는 유동성 위기들, 11월 달에 덮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들,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스테이블코인 출시랑, 그리고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까지도 겹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전세계 금융망의 ISO 20022 전환 완료까지도 이어지면서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불안정한 알트코인들을 무자비하게 상장 폐지시키고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암호화폐 시장은 문자 그대로 대규모 멸종을 겪으면서 이 소수의 우량 자산으로 자본이 몰리는 현상들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격변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만이 살아남게 될 것인지, 거시경제, 국제정세, 정책과 금융시장 측면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적인 환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죠. 과거처럼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장세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돈줄이 마르면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고, 실제로 2025년 10월 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4.4조 달러로서 정점을 찍었었지만 곧 이어가지고 밀어닥친 금리 인상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시경제적인 역풍에 심각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섰었죠. 이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선을 넘보던 가격이 8만 4천 달러까지 밀려나면서 30% 정도 폭락하는 데 그쳤었지만 대다수 알트들은 어땠습니까? 이 기간의 가치의 6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도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인 차이가 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의 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유동성은 줄어들긴 했어도요, 어느 정도 견조함을 유지했었다는 거. 이 가격을 1%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자금량, 이 시장 깊이가 약 30%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요, 그 대신에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이 대거 뛰어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방어해준 겁니다. 반면에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핵심 유동성 공급자였던 마켓 메이커들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거 자금을 회수했었죠. 갑작스럽게 매수 주문이 전부 사라지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이런 죽음의 나선이 펼쳐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호가창이 텅 비어있다 보니까 이 작은 매도량, 조그만 매도 주문에서도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 결국에 이번 사태로 알트코인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편승하는 이런 베타 자산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잉여 자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알트코인은요, 더 이상 시장에 남을 자격을 잃어버린 셈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11월 암호화폐 시장에 또 다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역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미국 의회가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미국 정부기관들이 30일이 넘게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미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됐습니다.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연기가 됐고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도 안개 속이 되어버리면서 이 전통 금융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었다는 거. 그런데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 미국 월가의 자금은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달러 가치 하락 위험에 대비하려는 화폐 가치 훼손 거래, 즉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유행을 했던 건데요. 시장 투자자들이요, 이 법정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심정으로서 대안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텍사스 주 정부가 주 재무부를 통해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하면서 이 주 차원에서의 전략비쪽 자산으로 편입하는 역사적인 결정도 나왔었다라는 거. 이 바로 비트코인이 변방의 투기 자산을 넘어가지고 국가도 의지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이 공공부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시장에 던지는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국면에서 뚜렷한 위틀리티랑 신뢰 기반이 없는 알트들은요, 전혀 빛을 보지 못했었다라는 거. 시장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대열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면서 존재감이 없이 그냥 밀려난 거겠죠. 역시 환경에 이렇게 급변하는 와중에 이 정책과 규제의 칼날도 알트코인들을 정조준했습니다. 2025년 중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수장 교체로서 이 암호자산 규제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고, 엄격한 집행 위주의 규제를 밀어붙이던 게리 겐슬러의 뒤를 이어가지고 폴 애킨스가 새로운 SEC 위원장에 취임했었죠. 이 미국은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명확한 분류를 통한 시장 재편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일명 아킨스 도트니로 불리는 이 새로운 기조는요, 한편으로 대부분 알트코인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준수하는 이 소수 자산, 여기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갈렸습니다. XRP가 2025년 말 가장 극적으로 이 좀비 코인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사례가 됐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각종 소송과 규제 불확실성 탓에 침체를 겪었었던 XRP였었지만 하반기 들어가면서 일단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었죠. 그리고 기술 표준이 통합됐었고, 기관용 상품 출시, 이 XRP 현물 ETF라는 게 출시가 되면서 세 가지 종합적인 호재가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XRP가 이렇게 삼박자 부활을 이루는 동안 경쟁격이었던 카르다노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SEC 증권성 논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ETF 승인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기관 채택까지도 부진하면서 오히려 좀비화가 가속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위기를 계기로서 암호화폐 업계의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한편 2021년 불장을 주도했었던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초기 디파이 분야의 수많은 알트코인들, 2025년에 높은 금리랑 강력한 규제 장벽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죽은 코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투자 열풍을 일으켰었던 코인들마저도 2025년 들어서 일일 거래량이 $1,00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거나 개발이 중단되는 이런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줄도전한 이런 모습과도 판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 혁명의 초창기에 나타났던 거품이 꺼지고요. 또 살아남은 것만 살아남는 이런 냉혹한 재편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펼쳐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 속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이 세 가지 자산만 어떻게 살아남아서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걸까요? 이 거시경제의 폭풍과 규제의 칼날을 견딘 빅3 암호자산은 각기 다른 내러티브랑 확고한 유틸리티를 무기로서 이 생존을 넘어서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점으로 완전히 위상이 달라졌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변동성 큰 투기자산 취급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국가 전략자산, 즉 디지털 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텍사스주의 국고 편입 사례가 그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미국의 한 주 정부마저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투자 그리고 해치 수단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게다가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향한 태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026년부터 자산관리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1에서 4% 정도 비중으로 편입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고요. 이제 은행조차도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 자산으로 본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제도권 수용 움직임이 곧 거대한 기관 자금이 구조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강력한 수요 기반 그리고 가격 지지선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갈링하우스가 언급했었던 비트코인 $200,000 전망에서도 한층 힘이 실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생존 전략은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된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한 것이 이더리움이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발행한 토큰화 국채펀드 BUIDL을 비롯해서 토큰 형태의 머니마켓 펀드까지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과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거대 금융자산이 이더리움 기반에 들어가면서 이더리움이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백엔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홍콩 통화청이 추진하고 있는 앙상블 프로젝트에서도
홍콩 달러 기반의 토큰 결제 시스템에 이더리움 호환 기술을 채택했을 정도니까요. 내가 규제 측면에서도 이더리움은 비교적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SEC의 새로운 토큰 분류 체계 아래서 이더리움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가 됐어요.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을 피한 건데요. 기술적인 유용성과 제도권 수용성을 모두 다 갖춘 덕분에 이더리움은 폭풍 속에서도 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XRP의 생존 스토리는 더욱더 드라마틱합니다. 2025년 하반기 XRP는 연이은 호재로서 그야말로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전환점은 11월달 미국 SEC 현물 기반의 XRP ETF를 전격 승인한 겁니다. 이 법원 판결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명확해진 상황이었고 규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거리낌 없이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실제로 XRP 현물 ETF 출시 직후 약 9억 달러 자금이 XRP 시장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제 곧 10억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가 국제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찾아왔는데요. 2025년 11월 22일 글로벌 은행 간의 통신망 스위프트의 메시지 체계가 드디어 ISO 2002 표준으로 완전히 이행됐죠. 이게 단순하게 서류 양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데이터 처리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리플렛과 리플레처가 애초에 ISO 2002 준수를 염두에 두고 이 구축된 네트워크라는 사실인데요. 은행들이 새로운 국제표준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XRP가 가장 즉각적이고 또 효율적인 이 유동성 브릿지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잡한 다국적 결제에서 은행들이 부족한 유동성을 메워주면서 이에 따른 윤활유 역할을 리플 XRP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025년 하반기 숨가쁘게 벌어진 사건들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보자면은 알트코인의 몰락과 빅3의 부상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선명합니다. 이 7월달 SEC 프로젝트 크립토 발표로 시작된 변화들이 10월달 글로벌 유동성 쇼크를 거치면서 본격화됐고요. 이어가지고 11월 4일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지위를 오히려 입증을 했고 11월 22일 ISO 2002 전환 완료로 인해서 리플 XRP의 활용도가 극대화된 상황인데다가 곧바로 XRP 현물 ETF까지도 승인되면서 제도권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는 거고 불과 반년 사이에 이렇게 연이어 터진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은요. 암호화폐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약한 코인들은 도태가 될 거고 강한 코인만 살아남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편된 판을 가지고 2026년을 내다보면요. 그 방향성은 더욱더 뚜렷해진다는 거. 더 이상의 모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기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실질적인 유틸리티가 입증된 자산들만이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 실제로 글로벌 자금 운용자들은요. 발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코어 자산으로 삼고요. 이더리움과 XRP를 전략적인 성장 자산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바벨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더리움, XRP로 성장성을 추구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알트들의 종말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독자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대부분의 알트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퇴출이 되거나 겨우 커뮤니티만 남은 채 좀비 상태로 연명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 갈링하우스의 예언대로 대부분의 알트들은요. 사라지는 흐름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 자체가 더 이상 막연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강도 규제 환경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귀결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가 끝내 생존한 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각각의 거시경제 위기, 기술 트렌드 변화, 인프라 표준 변화,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주도권을 잡은 결과물이라는 거. 여기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제 과거의 알트코인으로 한탕 벌기 환상에서 벗어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서 편입된 이 세 가지 슈퍼 자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2026년은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카지노의 문을 닫고 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문을 여는 원년으로 기록이 되어 줄 겁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후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천하를 3분할해서 정립했었던 이 천하 3분지계가 떠오릅니다. 수많은 군웅들이 난립했었지만 결국에 조조의 위, 유비의 촉, 손권의 오 이 세 가지 세력만이 살아남아가지고 천하를 호령했었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 혹독한 규제랑 유동성 한파라는 전란 속에서 수많은 알트들 군웅들이 사라졌고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 이더리움의 플랫폼 수단, XRP의 결제 인프라라는 이 세 가지 강자만이 살아남아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3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건요. 이 세 가지 나라 중에서
나는 어느 곳에다가 자신의 자산 배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만 하시면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순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요.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죠. 시장 역시도 정해진 흐름 속에서 이 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순환 중에 하락이라는 계절만 유독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십니다. 리플 XRP가 떨어지고 또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모든 게 비정상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까지도 먼저 앞서면서 시장에서 멀어지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는데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락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만 보고 겁을 먹기보다는요. 1년 전 비트 가격, 2년 전 비트 가격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이 공포감, 회의감 이게 돌았을 텐데 이런 구간들이 과연 진짜로 위기였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지금의 하락도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순환의 한 구간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시장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대개 하락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휘둘려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인 거고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반복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락장이라는 게 사라져야 될 시간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죠. 나 자신이 이 시장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검증의 구간이고요. 이 사실을 이해하신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투자가 시작이 된다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아니라 이 수단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를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라요. 미리 기준을 잡아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형식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